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버냉키 의장의 국회 하원 연설. 앞두고 시장은 현재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도 그다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런 와중에 코스닥 시장만이 조금씩 상승폭을 높여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장 판단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벤 버냉키 의장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내일 저희 우리 시각으로는 한 오늘 9시? 밤 9시 반이라고. 네, 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과연 뭐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것과 완전 뒤바꾸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근데 또 사람이다 보니까 또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 이 부분에 좀 초점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우리는 주목을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벤 버냉키 의장의 하원 연설이죠. 그 연설의 이제 목적은 그 하반기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의회에 공식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고요. 미국 시간으로 8시 반에 사전에 이제 연설문은 공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네. 오늘 밤에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게 될 텐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통화 정책에 관한 이제 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연준의 어떤 그 정책 스탠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특별한 멘트가 나온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좀 관심이 계속 높은 이유가 주식시장이 5월 이제 말에 조정이 시작된 이유도 연준의 어떤 네. 출구 전략과 관련된 다소 좀 예기치 못했던 어떤 그런 표출 이런 부분은 시작이 됐고 반등이 나온 계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버냉키 의장이 출구 전략 계획이 이렇게 급하진 않다라는 얘기를 확인시켜주면서 이제 반등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근 한 2개월간의 시장 흐름은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전부 연준의 어떤 의사나 버냉키 의장의 어떤 코멘트 이런 거에 지금 시장이 거의 좌지우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해서 시장에 관심이 좀 모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은 시장에서 대부분 이제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요. 다만 버냉키 의장의 어떤 코멘트의 어떤 중심적인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강조하게 될지 즉 출구 전략의 어떤 계획은 변하지 않을 것인데 네. 계획대로 출구 전략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은 연말경에 예상이 되고 있는 출구 전략의 어떤 시작 이런 것들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다소는 좀 미묘하게 시장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뉘앙스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역시 큰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자, 그뿐만이 아니죠. 뭐 중국의 GDP 발표가 있었는데 물론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국내 시장에는 소폭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그렇게 높진 않다 보니 거의 낮아졌죠. 낮아지다 보니까 과연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요. 일단 한국 GDP 성장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미국보다는 중국 성장률 상당히 연동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우려하는 바는 정부나 한국은행은 하반기에 작년 기저효과 때문에 성장률이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중국 성장률이 지금 2분기 7.5%를 기록한 이후로 하반기에도 7.5%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나 한국은행의 어떤 시각대로 과연 하반기에 성장이 회복이 될 수 있을지 물론 YY 모멘텀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경계 심리가 좀 자리가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흔히 말하는 이제 펀더멘털 모멘텀이죠. 경기가 좋아져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에 대한 기대는 좀 많이 낮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중국 쪽 모멘텀이 좀 약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주식시장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정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미국 연준의 어떤 그런 정책 스탠스에 따라서 다소간의 시장 어떤 변동성이 조금 추가되고 빠지고 하는 부분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에 미국에서 나온 그 추구 전략 관련한 코멘트에 의해서 코스피가 큰 폭으로 밀려났고요. 좀 반등이 나왔지만 그 한 절반도 되돌리지 못한 채 계속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큰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투자에 나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지켜를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박스권 이상으로 보기엔 조금 어렵고요. 네. 근데 그 박스권이 지금 수준이 상단이라고 혹시 보시는 겁니까? 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낙폭에 5월 말 이후 낙폭에 한
50% 되돌림 수준이 한 1,89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예. 박스권 상단은 한 1,900포인트 전후 정도 그 위로 보기는 조금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지수 레벨 자체가 이제 1,860포인트 정도의 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많이 많지는 않다. 남아있지는 않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박스권을 보더라도 상당히 좀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 눈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지금 코스피 시장도 상승 반전에 성공했지만 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도 상승폭을 조금씩 더 그렇습니다. 키워나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저희가 마케팅 일부에서도 좀 짚어보긴 했어요. 이 코스닥 시장의 상승이 대부분 테마의 움직임과 함께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테마들 뭐 저희가 테마라고 얘기를 한다면 투자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그래도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씩 초점을 갖춰봐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봐도 네. 좋을까 싶은데요. 코스닥 시장은 뭐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이 지금 현재 코스피가 뭐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박스권 흐름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 박스권 흐름 내에서는 아무래도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어닝 시즌 자체에 어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가는 그런 어떤 시장 흐름이 앞으로도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상반기하고 조금 다른 점은 시장 흐름 자체가 상반기에는 중소형주들이 고점을 계속 이제 경신을 해가는 상당히 강한 중소형주 강세가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그런 중소형주 강세도 어떤 추세를 갖기보다는 순환매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네. 그런 패턴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순환매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가 좀 올랐을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좀 대응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볼까요? 어제는 이제 장 마감한 이후에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 나왔고 역시나 별로였습니다. 물론 적자폭이 네. 축소되긴 했지만요. 오늘의 경우는 KTNG 그리고 신세계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내일은 어떤 종목이죠? LG LG 디스플레이인가요? 디스플레이 그리고 네네. 금호석유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삼성물산, 네. 뭐 삼성카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네요. 과연 이런 상황인데 이 네. 기업들의 실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뭐 업체라던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일단 그 1분기 실적 발표 당시를 보게 되면 그 산업재라고 하게 되는 그 건설이나 네. 그리고 소재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았고요. 안 좋았고 반대로 이제 IT나 이런 것들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2분기 실적 발표로 넘어가면서 안 좋게 나오는 업종들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IT 기업의 어떤 실적에 대한 눈높이들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에 안 좋았었던 뭐 건설이나 소재 관련 업종들은 여전히 2분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났었는데 은행 업종들도 1분기 대비해서는 2분기 어닝 시즌이 이렇게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어닝 시즌보다 2분기 어닝 시즌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치는 전반적으로는 좀 낮추는 게 맞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조선 같은 업종 같은 경우는 의외로 실적 자체보다는 수준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내에서는 조선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기업 실적까지도 짚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